사람을 만날 때는 입을 닫아라 3가지. 얼마 전 저는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감정에 휩싸여 친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후회하게 됐지만 이미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사람을 만나면 입을 닫아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관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는 신뢰를 쌓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노자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모두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깊은 이해와 신뢰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얼마 전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평소에 활발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요즘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어요. 대화가 끝나고 나니 친구는 정말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벙어리가 되어라. 즉,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주는 행위가 그 사람에게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경청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청은 공감을 낳고 공감은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알고자 하는 욕구는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 그 사람과의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경청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말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며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그가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과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번 한 말은 담을 수 없다. 얼마 전 친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화가 나서 친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뱉은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친구에게 큰 상처를 줬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저는 깊이 후회하게 됐습니다. 이미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죠.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그 말이 주는 상처는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죠. 심리학자들은 말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어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전달 방식, 억양, 표정 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어만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은 곧 인격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이 큰 책임을 동반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대화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힘을 믿었죠. 우리도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 번 한 말이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치유의 말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이론은 우리가 말을 통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제안했죠.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한 번 한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하며 말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말을 아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다. 몇 년 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의견을 너무 많이 말하려고 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꺼번에 쏟아내다 보니 결국에는 말을 잘못해서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회의가 혼란스러워졌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그때 느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말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 쉬워집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려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연구와 철학적인 통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말을 많이 할수록 정보 과부하로 인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말이 많아질수록 기억의 왜곡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을 할 때 특히 중요한 상황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중요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깊이 생각하고 필요한 말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점을 줍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필요한 말을 하고 그 외에는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말을 많이 하면 기회를 놓친다며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벙어리가 되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필요한 말만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하며 말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말을 아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면 입을 닫아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과 심리학자,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말로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침묵과 경청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관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공감과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 노자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말한 것처럼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것은 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필요한 말만 할 때 우리는 더 큰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으니까 항상 그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지만 경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창문입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소중한 이야기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람을 만날 때는 입을 닫아라 3가지. 얼마 전 저는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감정에 휩싸여 친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후회하게 됐지만 이미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사람을 만나면 입을 닫아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관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는 신뢰를 쌓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노자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모두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깊은 이해와 신뢰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얼마 전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평소에 활발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요즘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어요. 대화가 끝나고 나니 친구는 정말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벙어리가 되어라, 즉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주는 행위가 그 사람에게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경청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청은 공감을 낳고 공감은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알고자 하는 욕구는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 그 사람과의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이며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경청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말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며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그가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과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번 한 말은 담을 수 없다. 얼마 전 친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화가 나서 친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뱉은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친구에게 큰 상처를 줬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저는 깊이 후회하게 됐습니다. 이미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죠.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그 말이 주는 상처는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죠. 심리학자들은 말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어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전달 방식, 억양, 표정 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어만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은 곧 인격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이 큰 책임을 동반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대화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힘을 믿었죠. 우리도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 번 한 말이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치유의 말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이론은 우리가 말을 통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제안했죠.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한 번 한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하며 말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말을 아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다. 몇 년 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의견을 너무 많이 말하려고 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꺼번에 쏟아내다 보니 결국에는 말을 잘못해서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회의가 혼란스러워졌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그때 느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말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 쉬워집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려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연구와 철학적인 통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말을 많이 할수록 정보 과부하로 인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말이 많아질수록 기억의 왜곡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을 할 때 특히 중요한 상황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중요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깊이 생각하고 필요한 말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점을 줍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필요한 말을 하고 그 외에는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말을 많이 하면 기회를 놓친다며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벙어리가 되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필요한 말만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하며 말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말을 아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면 입을 닫아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과 심리학자,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말로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침묵과 경청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관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공감과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 노자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말한 것처럼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것은 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필요한 말만 할 때 우리는 더 큰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으니까 항상 그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지만 경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창문입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소중한 이야기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람을 만날 때는 입을 닫아라 3가지. 얼마 전 저는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감정에 휩싸여 친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후회하게 됐지만 이미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사람을 만나면 입을 닫아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관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는 신뢰를 쌓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노자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모두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깊은 이해와 신뢰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얼마 전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평소에 활발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요즘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어요. 대화가 끝나고 나니 친구는 정말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벙어리가 되어라. 즉,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주는 행위가 그 사람에게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경청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청은 공감을 낳고 공감은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알고자 하는 욕구는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 그 사람과의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이며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경청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말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며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그가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경청을 통해 상대방과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번 한 말은 담을 수 없다. 얼마 전 친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화가 나서 친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말았어요.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뱉은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친구에게 큰 상처를 줬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저는 깊이 후회하게 됐습니다. 이미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죠.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그 말이 주는 상처는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죠. 심리학자들은 말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전달 방식, 억양, 표정 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어만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은 곧 인격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이 큰 책임을 동반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대화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힘을 믿었죠. 우리도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 번 한 말이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치유의 말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이론은 우리가 말을 통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제안했죠.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한 번 한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하며 말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말을 아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다. 몇 년 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의견을 너무 많이 말하려고 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꺼번에 쏟아내다 보니 결국에는 말을 잘못해서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회의가 혼란스러워졌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그때 느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말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 쉬워집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려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연구와 철학적인 통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말을 많이 할수록 정보 과부하로 인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말이 많아질수록 기억의 왜곡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을 할 때 특히 중요한 상황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중요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깊이 생각하고 필요한 말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점을 줍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필요한 말을 하고 그 외에는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말을 많이 하면 기회를 놓친다며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벙어리가 되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필요한 말만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하며 말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말을 아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면 입을 닫아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과 심리학자,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말로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침묵과 경청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관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공감과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 노자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말한 것처럼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것은 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필요한 말만 할 때 우리는 더 큰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으니까 항상 그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지만 경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창문입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소중한 이야기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